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마무리를 하는 이번 주가 되겠네요. 흐름도 역시 주 후반에 PCE 물가 지표 관련된 이슈를 앞두고 다소 조금은 숨고르기와 눈치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오늘 또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양주체, 기관까지 양주체 모두 현물 매도 출발 보였고요. 선물만 매수 출발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가 주춤했던 가운데 2차 전지 섹터가 강세 출발을 일단 보였고요. 볼티모어향 관련된 교량 붕괴로 물류 대란 우려에 해운제가 이제 강세 출발한 가운데 카지노나 자율주행 그리고 음원, 엔터, 음반, 건설기계와 미용기기 등의 강세 출발이 보였습니다. 현물 매수세는 부재했지만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디스케이, 유진테크, 네페스아크 등 반도체 관련주가 오전에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엔터주가 바닥 확인 후에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도 보였고요. 코스피는 미국의 주식시장 약세에도 2750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도업종 강세와 소유주 반등 영향인데 이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장중에 이루어지면서 자금 유입은 역시 지속됐고요. 시장 주도 중인 반도체나 기계, 방산 등의 지속적인 강세 속에 소외됐던 엔터나 일부 2차전지, 그 다음에 해운, 인터넷 게임 등의 모멘텀 발생 업종이 이 지수에 반등으로 주면서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요 금융주의 분기 배당 기준일이나 배당락 영향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단기적으로 약세를 나타냈고요. 주도 업종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비중 중기 증가 기대감에 실적 전망 상향 지속의 신고가 재차 경신하고 있고, 소외 업종이었던 엔터, 특히 이제 신인 걸그룹 아일릿 데뷔나 뉴진스 컴백 소식 일정 발표, 하이브의 유니버셜과 독점 계약 소식 등의 엔터주가 상승세를 확대했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볼티모어 대교 붕괴로 물류 대란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 반등과 20일 SDI 주총 이후에 전고체 기대감이 지속되고 업황 반등 기대감이 역시 유효하게 나타나면서 일부 2차전지주도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주 내에서 모멘텀 발생한 업종이 순환매되는 모습을 역시 오늘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순환매 장서의 엔터, 게임주 강세 일부 보였고, 전일 HLB 차익 실현 매물 출에 이어서 오늘은 알테우젠이 이 공동 창업자 지분 블락딜 소식에 제약바이오 약세로 지수 하방 압력을 코스닥 좀 높였는데, 일부 이제 10% 가까운 이렇게 블락딜 디스카운트율 때문에 다소 조금은 오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종목 간 선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고, 역시 변압기 호황의 실적 기대감으로 전선주 괜찮았고요. 크래프톤 주주 환원과 유메이드 플레이 신작 기대감 등의 게임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IT 부품 등 매수를 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서비스 등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밸류업 저 PBR주를 팔고 다소 좀 기관들은 약간 자금을 이동시킨 모습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엔터 그리고 반도체, 일부 게임주를 매수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금리가 다소 좀 안정된 부분들이 전일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다소 좀 방어가 됐던 점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주 후반에 연준이 중요하게 본다는 PCE 물가 지표 공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 탐색을 하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섹터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고요. 오르고 내리고 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주도 업종이 있긴 했지만 주도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역시 계속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의 움직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요. 여전히 반도체 주식은 시장의 주도주로 결국 이제 시장을 자리매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소식 등이 있으면서 역시 반도체와 일부 소부장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022년 기준 약 9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선도 기업들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 규모가 2년 전부터 이미 확대 중에 있다고 평가했고 향후 5년간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 규모는 연평균 17% 플러스로 속도로 증가하면서 25년도에는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에 순용관 메모리와 파운드리 산업의 동시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AI 생태계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이제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리 올려드릴까요? 자료를 좀 올려주시죠. 네, 향후 3년 내에 모든 업종 AI 투자가 최대 50% 정도 성장한다는 KB증권의 리포트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 뭐 유틸리티, 생명과학, 제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업종들이 대부분 다 AI 쪽으로 집중하면서 관련 투자가 굉장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표를 KB증권에서 제공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역시 지금 시장은 AI 열풍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 급증 추세가 보이는데 역시 2022년 접어들면서 조금 주춤했던 것들이 다시 24년 접어들면서 이 곡선을 상당히 좀 가파르게 AI 투자 금액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넘어가는 규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확산되는 쪽이 있죠. 뭐 역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좋았던 뭐 변압기 전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전기가 쇼티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외신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인디애나주 서부 웨스트 라파이어트에 40억 달러 약 5조 3,700억 투자하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은 반도체 강국 지위를 회복하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또 연관이 된다 볼 수 있고요. 소식 등은 연방 및 주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등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좀 띄워드릴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 관련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글쎄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가 어제 급등했던 게 아마 이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공장 투자를 하면서 역시 설비 투자를 강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한미 반도체 전일 급등 요인도 됐었고요. 말씀드렸던 어제 한미 반도체 이슈는 어제 방송 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증권에서 목표 주가 20만 원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면서 일단 상당히 강한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죠. 그래서 TC 본딩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지금은 여러 가지 뭐 HBM4 관련된 단에 대한 높이를 좀 완화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28년 정도까지는 TC 본딩 역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서 역시 한미 반도체도 오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강세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하나마이크론, 워닝 머티리얼즈, 뭐 네페스 아크, 유진테크, 뭐 테크윙,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티스케이, 예스티 이런 반도체 관련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뭐 예스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HBSP하고 또 뭐 이렇게 특허권 관련해서 기술적인 또 약간의 소송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뭐 소송권 결과가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은 예스티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건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HBSP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예스티가 또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마 소송 결과에 뭔가 영향을 좀 받으면서 향후에 좀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부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 마이크론 공급설에 대해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단독 해서 뭐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뭐 이렇게 대규모 공급 이렇게 한다라는 이렇게 기사 제목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뭐 한미 반도체는 좀 부인을 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결정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시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고 조금은 한미 반도체가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은 좀 유익 있게 특히 이제 단독 기사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약이 뜨게 되면 공식적으로 뜨게 되면 뭐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뭐 워낙 큰 규모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움증권은 역시 이제 AI 반도체 산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투자 포인트가 역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분석하면서 면적당 판매 가격이 호퍼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HBM 판가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경우에는 HBM3E의 공급만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역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기회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어스 캐패시티도 이제 가속기 판매량, 그러니까 H100과 B100, MI300 그리고 TPU 등 포함해서 전망치와 그다음에 DRAM 3사의 공급 전망치를 감안한다면 HBM 시장은 25년도에 공급 과잉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키움증권에서 분석을 했어요. 또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DDR5 서버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HBM3와 3E 대비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조금 이제 포지션을 좀 전략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은 DRAM 공급 업체에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AI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HBM 추가 증설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HBM 공급 과잉 확률이 증가되는 구간에서 역시 수익성이 높아진 범용 DRAM 판매 비중이 감소하면서 역시 그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DRAM 가동률 원복과 전공정 장비 증설이 필연적이라 본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좀 오르지 못했던 섹터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린 겁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소재 장비 부품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원익 IPS, TCK, 원익 머티리얼즈, 해성 DS 이 종목들을 탑픽으로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까요? DDR5의 64GB 영업이익률 전망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60%의 OPM이 그죠? OPM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점선으로 네모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HBM의 OPM 마진 구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 40에서 50% 정도 OPM인데 지금 DDR5 관련된 이 어떤 특정한 제품이 영업이익률이 그걸 뛰어넘는 구간으로 넘어간다. 그게 아마 올해 3, 4분기 넘어가면서 그렇게 흐름이 갈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DRAM 가동률 전망이 올 연말 캐패시티 풀 가동 예상이 되면서 역시 이와 관련된 전공정 장비 소재 쪽에 기회가 온다라고 키움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우리가 오르지 못했던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쪽의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는 시각으로 좀 약간 시각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이 관련해서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럴 수도 있고 전공정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일부 플랫폼 가운데 트리플 I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공정 소부장 투자 전략이라는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글이라서 저도 이 이야기를 조금은 같이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소부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가동률 회복이 먼저 진행이 되면서 소재주와 부품주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갈수록 전공정 신규 투자 모멘텀이 부각되는 구간으로 가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DRAM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기에 일시 공정 전환을 위해서 P3 잔여 공간과 신규 팹 P4에서 DRAM 투자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반도체에서의 기회는 역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소재 부품의 수혜, 그리고 캐펙스의 재조정과 상향에 따른 전공정 장비의 수혜,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와 ASIC 반도체의 성장에 따른 기판과 소켓의 수혜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에서 대표적으로는 어느 회사가 있죠? 역시 이제 동진세미캠이 있겠죠. 동진세미캠이 이제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KRF 감광액을 이제 독점 공급하는 동진세미캠이 역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랜드에서는 아마 KRF 포토레지스트를 독점을 하고 있고 DRAM에서는 ARF 이머전 포토레지스트를 2020년 말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일본의 도쿄오카 공급이라든지 시네츠 화학이 독점하고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동진세미캠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적용 확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인 가동률 상승에 역시 수혜주는 동진세미캠으로 들 수가 있겠죠. 동진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 매출이 2022년 2,800억 수준에서 2025년으로 가면은 5천억 수준으로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2022년 1,100억 수준에서 2025년 2,400억 수준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낸드 시장이 특히 이제 층수를 높이는 고단화의 수혜를 받는 소재 부품 업종도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V8 공장에서 236단 중심으로 양산을 확대 중인데 24년 기준으로 V9 공정에서 더블 스택 300단 이후에 25년도에는 V10 공정에서 트리플 스택의 400단 이상으로
스택이 빠르게 고단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진 세미컨 같은 경우도 고단화에 따라 KrF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이 상당히 비선연종으로 증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또 건식 식각에서 더욱 고강도의 플라즈마를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서 부품의 마모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마모가 빨라지면 식각 장비에 공급되는 일렉트로드라든지 링과 같은 부품 업체의 수혜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 아우터링과 포커스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아우터링은 일렉트로드와 같은 웨이퍼와 평평하게 유지대로 고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SI 소재로 제조를 하는데,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가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내려오도록 웨이퍼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즈마 강도가 강해지면서 SiC 링의 재택률이 상승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링과 같은 부품사들이 식각 장비 업체들을 통해서 반도체 회사를 공급하는 비포 마켓이 성장하고 있고, 또한 릭 부품사들이 반도체 제조사를 바로 공급하는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결국 비포 마켓에서는 램 리서치나 AMAT로 주로 공급하는 TSK와 그 다음에 TL에 주로 공급하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죠. 그래서 주가들이 오늘 조정을 많이, 중심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는 월덱스나 KNJ가 있죠.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비용 절감을 위한 애프터 마켓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신규 장비 채택을 위해서 비포 마켓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아니까 이것도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V8과 V9 공정에서는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가동률 상승에 따라 TCK의 수혜도 예상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25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 업종은 일비 전환 공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살펴본다면 이오테크닉스와 유준테크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런 것들 이야기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아마 유준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이 반도체는 다 돌아가면서 올라간다 이런 느낌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이 반도체가 각각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고 전공정, 후공정 이런 부분들의 차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사이클들이 이제 웬만큼 HBM이나 이런 후공정 단의 종목들이 꽤 올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공정 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좀 가져간다는 점도 유념해서 반도체 투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살짝 또 어려우면 어쩔 수 없죠. 외워야죠. 예.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이슈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좀 먼저 띄워드릴까요? 네,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 쪽에 이 선박이 쭉 흘러가다가 이렇게 항구 다리에 충돌하면서 다리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동영상을 가져오자니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가져올 방법이 없어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인근 볼티모어 항이 완전 잠정 폐쇄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약간 물류 대란까지도 갈 수 있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공급망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제기가 좀 일부 됐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 교량 붕괴 사고가 자동차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메릴랜드 항만청에 따르면 물동량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9위 항구인 볼티모어 항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 7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물류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완성차 자동차 부품 수입이 볼티모어 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할 정도였고, 포도나 GM, BMW,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볼보 등의 완성차 업체들이 볼티모어 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네, 볼티모어 항이 넘버원 포트라는 거죠. 미국의 오토 임포트의 1위 항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제일 높은 곳이 볼티모어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물류가 다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조금은 이게
예, 우리가 우려를 좀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사태가 어떻게 장기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흥화해운이나 뭐 대한해운, 뭐 동방, 태영로지스틱스 등의 해운이나 종합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는 점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죠. 구리도 좀 움직입니다만 최근에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실 것들, 이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영향을 미칠지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러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요즘 코코아, 예, 코코아 선물이 10,000불을 넘었었습니다. 코코아. 이게 구리보다 더 비싸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 뭐 가나 초콜릿이라도 빨리 많이 사 먹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부 뭐 여러 가지 원자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눈에 보이고 있어서, 또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살짝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좀 올라오는 모습. 역시 드라이빙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일부 이제 이런 원자재들이 또 약간 뛰고 있고, WTI도 약간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래서 살짝 이런 지표들이 약간 또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경로에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팔로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많이 좀 힘들게 거래됐던 섹터들인데요. 역시 한 2, 3일 정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힘차게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죠.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엔터입니다. 엔터.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엔터 쪽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바닥 분석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밴드 최단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는 평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을 지속했던 엔터 업종이 주가가 3월 7일 저점을 찍고 최근에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엔터 4사의 12개월 포워드 PR이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 최하단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면서 하이브는 27배, 그리고 JYP엔터는 16배, SM은 13배, YG엔터는 16배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드리면 하이브의 시가총액과 PER 추이, 그리고 JYP PER 추이가 나오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네, 밸류에이션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회색 부분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 푸른색으로 보이는 실선이 이렇게 밸류에이션 추이인데요. 과거 시가총액 대비 지금 밸류에이션 PER 추이가 하이브나 JYP나 거의 바닥권까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바닥권, 역사적인 바닥권까지 최근에 내려왔다는 점에서 밴드 하단에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네, SM하고 YG엔터까지 나옵니다. SM하고 YG엔터.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좀 YG엔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YG엔터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블랙피크가 역시 조금 이제 좋았던 것들이 이제 역시 오늘은 올해 이후로 감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SM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YG엔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베이비 몬스터 말고는 이렇게 탁 특출하게 이게 지금은 라인업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YG엔터가 블랙핑크 사태 이후로 약간 조금은 약화된 점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조심스러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좋은 것은 하이브가 역시 레이블이 가장 강하고요. JYP도 좀 역시 잘 되고 있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탄탄한데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하이브가 오늘도 강세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조금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들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성장률 둔화 우려로 봤는데, 역시 일부 라인업들의 음반 판매량이 전작 대비 좀 빠지는 모습들 많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좀 피크아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섹터 디레이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등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음반 발매에 대한 경계 심리와 1분기 실적 우려가 있었는데, 1분기는 대부분 활동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분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정도부터 컴백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기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쉽지 않았고요. 역시 이제 음반 판매량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아직 음반 판매량 감소를 겪지 않았던 라인업들이 새로 음반을 냈을 때
역시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역시 1분기에 있었고요. 경기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1월과 2월까지는 주요 아이돌들의 활동 감소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또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이미 또 4분기에 좀 꺾였다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부진은 이미 이제 실적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했고 2분기 호조가 이제는 반영될 차례로 평가를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 1분기까지 음반 판매를 하면서 고비를 좀 넘기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들 있으면서 결국은 실적단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팬덤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행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K-팝이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는 팬덤의 확장이나 지역의 확대 그리고 매출원 다변화에 따라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2분기에는 역시 하이브는 TXT, 뉴진스, 세븐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SN은 에스파나 라이즈,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베이비몬스터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필두로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분기 실적이 가장 안정적일 회사가 JYP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올해 IT 사업 결실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게 하이브 쪽으로 볼 수 있죠. 위버스라는 이런 쪽도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JYP한테 같은 경우는 아마 3, 4분기 일본 투어 매출이 아마 이번 1분기에 아마 매출 인식으로 들어와서 매출단의 아마 실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회사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또 요즘엔 주요 라인업들의 상반기 투어 현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JYP, SM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YG엔트가 너무 없어요. 지금 라인업들이.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YG엔트가 지금 트레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조금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일정은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표를 드리면은 그 다음 표를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1분기와 2분기 주요 음반 활동 내역인데 1월 달부터 쭉 보시면 2분기 예상되면서 역시 하이브나 YG엔터 그 다음에 JYP 이런 쪽에서 쭉쭉쭉 이제 나오는 그룹들의 활동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 1, 2월 달보다는 3, 4, 5, 6월 넘어가면서 2분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앨범 판매 이런 것도 발매가 예정되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뉴진스도 일본 활동 재개한다 그러죠. 아마 공식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진스의 활동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하나투자증권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역시 이제 엔터 4사의 수급 현황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 외인 기관 합산입니다.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쪽은 시가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실선은 외인과 기관의 합산 수급입니다. 이게 하이브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하죠. 예, 견조합니다. 지금 0으로 놓고 봤을 때 하이브는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권으로, 그러니까 합산해서 이제 수급이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S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은 역시 이제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JYP도 엄청나게 기관 외국인들이 합산 팔았습니다. 1,200억 정도 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YG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따졌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빈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형성되면 기관 외국인들이 역시 상당히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이브 쪽의 수급은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하이브가 유니버셜 뮤직 그룹 UMG와 음원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출시하는 피지컬 음반과 디지털 음원을 글로벌 시장에 독점 유통한다라고 오늘 냈기 때문에 하이브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북미 지역 활동, 프로모션, 마케팅도 같이 지원한다고 평가했고요. 기존 레이블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이브 산하로 편입되는 레이블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영역에서도 시너지를 모색한다고 봤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외신을 통해서 나온 원고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UMG 아티스트의 위버스 입점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미국의 기사 출처 원본을 보면 UMG가 위버스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내 기사에서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쪽 외신 기사 관련된 원본을 찾아보면 아마 이번 딜은 역시 UMG가 위버스 쪽으로 인베스트한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UMG가 위버스에 직접 투자를 할 것으로 해외 외신 쪽에서는 원본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BTS 일본 음반, 음원 유통계약 유통을 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UMG 산하 개펜 레코드와 하이브 합작 레이블 이렇게 출범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 오디션을 진행했고 선발된 최종 6인이 2분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하이브가 상당히 조금은 뉴진스 관련된 새롭게 일본 진출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왔고 이 관련된 UMG 관련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엔터 업종, 음원 음반 업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입니다. 2차 전지주는 좀 차별적으로 왔다 갔다 했고요. 자율주행 쪽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 이제 테슬라가 전일 밤 2.9% 주가가 상승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 고객들에게 FSD를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호재이냐 악재이냐 좀 말들이 많은데 잘 안 팔리니까 이런 것까지 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결국은 아마 좀 더 팔릴 수 있는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닥론에 대한 힘을 실어준다. 이런 평가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판매량에 대한 저조한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한 하나의 이슈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고 분분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봐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테슬라가 FSD로 반격을 하면서 역시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는 지난 1년간 AI 트렌드에서 주가 부분에서는 소외를 굉장히 받았었죠. 그 FSD 관련된 상용화 이후에는 역시 AI 어플리케이션을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 재평가될 전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테슬라 쪽으로 가져야 된다 평가를 했고요.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지시했고 X 계정을 통한 광고도 이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 이후로 미국 내 판매 대수와 FSD 재택 관련된 부분에 변화를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FSD 성능에 대한 자신감과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삼성증권에 평가를 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그 다음 사진을 띄워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테슬라 관련된 EPS 컨센서스인데요. 번스타인 쪽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내면서 테슬라가 기존과 고성장 자동차 OEM에 비해서 거의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번스타인 쪽을 평가를 하면서 아마 현재 93달러, 그러니까 관련된 밸류를 가리키면서 이번 주로 낮아진 추정치 때문에 하지만 전기차 채택 성장의 압박 때문에 한다면서 번스타인은 상당히 EPS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당히 낮추었고요. 하락 압박을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에 150달러에서 번스타인 쪽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한투증권에서 오늘 이 자료를 좀 올려주셨는데 테슬라 쪽의 주가 하락의 키 차트가 뭐냐. 결국은 이 테슬라 관련된 중고 시장에서의 중고가 가격이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요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역시 테슬라 쪽의 EPS가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여기에 키 차트로서 역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키움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비아디입니다. 비아디가 작년 4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그 쿼터 관련된 레비뉴죠. 이게 엄청 좋죠.
사상 최대 매출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비아디가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연말 가격 경쟁이 원인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33.6% 증가했고 전년비로도 15.1% 매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죠. 워낙 가격을 이제 밑으로 내리니까 가격 경쟁 때문에 결국은 이익단이 훼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테슬라 쪽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FSD 관련된 이 무료 배포가 1개월 정도 무료 배포한다는 게 그렇게 호재냐, 이게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고육주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JD 파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보면 전체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 가운데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인데요. 역시 꺾였어요. 예. 전체 판매 비중 중에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이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일부 다른 내연기관차 판매도 있겠죠. 근데 역시 전체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 중에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비중이 꺾이고 있다. 여전히 뭐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거의 9% 10% 가까이 가던 국면이 지금 8% 아래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꺾이고 있다는 것도 다소 조금 전기차 쪽에 약간 센티가 약간 하향되고 있고 보수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전기차 소매 판매에 대한 차량 판매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전기차 산업의 전체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테슬라의 위기로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테슬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전기차 업체 중에 미국 쪽에서 피스커가 25일 공식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죠. 거래가 중지됐고, 그 다음은 이 0.81불에 거래되고 있는 니콜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미국에 상장된 주요 전기차 스타트업들인데요. 이게 계속 상폐를 되거나 이렇게 뭐 거래가 이렇게 판매가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주가 $1 이상 유지, 그리고 시총 $100만 이상 유지, 그리고 최소 주주 300명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스닥의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리시드도 지금 $2.76잖아요.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의 성장 정체와 함께 중국 전기차들이 중국 전기차 굴기에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좀 당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연차를 전기차 대체한다는 큰 그림 자체가 뭐 깨진 게 아니라면 이런 구조조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살아남는 자, 역시 이제 살아남는 자가 테슬라의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장기적으로 그만큼 업사이드가 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다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단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역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그리고 BYD 등 포함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불붙으면서 다소 조금은 감익 구간을 접어들었는데, 이것을 극복을 한다면 역시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 치열하면 할수록 살아남는 기업들이 역시 리턴, 추가적으로 이제 돌려받는 것들은 커지지 않을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3일 연속 하락했으면서 27일 기준으로 지금 11만 위안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10만 위안대 후반, 10.85만 위안 정도로 톤당 가격이 조금 더 밀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수준이나 보면은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밀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이게 왼쪽 보시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현물 가격과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 흐름인데요. 이 보시면 검은색이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게 중국의 탄산리튬 현물 가격인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탄산리튬 현선물가 스프레드입니다. 이 보시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보였기 때문에 바닥론이 이야기됐는데, 선물이 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물 가격보다 더 스프레드가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더 현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이게 스프레드가 플러스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치솟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으로 하회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양극재 쪽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A 샘플을 개발 완료를 했다고 또 전해지면서 약간 전고체, 그러니까 삼성 SDI가 쏘아 올린 공이죠. 전고체 관련된 쪽에 배터리 쪽 관련해서 이슈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실제 우리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GPU 기업 신제품 AI 가속기에 자사 하이엔드 동박 탑재 승인 소식 있으면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사실은 AI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 테마, FSD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피런티어, 칩셋 미디어, MC넥스 등의 자율주행 관련 쪽도 움직임이 있었다.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이 선수촌이라는 플랫폼에서 띄워주신 자료인데요. 예, 뱅크 오브 오토모바일 쪽에서 이게 보시면 미국,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이게 미국의 자동차가 3월에도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이나 포드도 아마, 판매 관련된 이슈를 현지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상당히 잘 팔릴 것 같다. 수요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이라든지 아마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조금은 잘 팔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오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또 리포트를 냈죠. 자,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메리츠증권에서 현대차 관련해서 이게 사업 계획 대비 굉장히 우호적인 환율이 전개 중이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로축에 있는 점선이 현대차의 사업 계획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1200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계획 쪽인데 원달러 환율이 훨씬 더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사업 계획 환율보다 지금 환율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환율 관련된 이익단이 훨씬 더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현대차의 최대 생산 거점인 국내 공장의 수출 비중이 극대화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게 있다 보니까 환율이 현대차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사업계획서상의 환율보다 훨씬 더 좋은 환율 구조에 있어서 수출 비중이 저렇게 높아가고 있어요. 66%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ROE 개선이나 영업 현금 유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주주가치 재고의 재원 확대라든지 ROE 개선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최대 1월 영업이 기록에 이어서 2월과 3월도 영업 실적 또한 환율 수혜가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수출 판매 물량 내에서 원달러 관련된 약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북미 매출 비중인데요. 이 북미 매출 비중도 거의 66, 67%로 극대화가 진행 중에 있죠. 현대차 분기별 북미 수출 비중이 2019년 1분기 대비로도 역대급입니다. 지금. 그래서 북미 쪽에 수출 비중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이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뒷받침을 하는 자료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이제 관련된 주요 시장에 공시 판매 가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고가 좀 올라가고 인센티브가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쪽의 에버리지 관련된 프라이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도 그렇고 지금 가격단이 굉장히 높게 계속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와 재고가 상승하고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 현대차 실질 판매 가격 추이는 거의 이제 상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호실적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자동차 섹터들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아마 5월 달에 아마 인베스터 데이가 아마 있나요? 현대차 그룹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주 환원 관련된 뭔가 또 지배 구조 관련된까지 만약에 이야기가 나와 준다면 예, 현대차 그룹이 한번 튈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이제 중국 소비주들입니다. 이게 언론에 따르면 제주 방문 관련된 입도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개월 연속 월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제주 방문 외국인 수가 11만 7,312명으로 잠정짓게 되면서 1월 달에 10만 1,143명 그리고 2월 달에 10만 7,698명의 외국인 관광객들 제주도를 방문했다 전해지고요. 제주도에 3개월 연속 외국인 관광객들이 월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국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에 뭐가 있죠?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도 그쪽에 이제 면세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롯데 관광개발도
좀 어느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부 중국 소비주들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부 또 화장품 관련주, 아이패밀리스, 잉그로드랩,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일부 움직였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입국인 입도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최근에 24년도에 3일 이동평균 제주도 외국인 입도추입니다. 이게 각 실선들이 2010년도, 16년, 19년, 23년, 24년 이렇게 입도 관광객 추이거든요. 월별 추인데 이게 3일 이동평균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24년에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약간 급락이 있었는데요. 하나투어는 역시 매각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 이슈 때문에 약간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들은 AI 센터,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에 역시 오늘 변압기, 전선 등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어제도 제가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어제 변압기, 전선 이야기를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한번 더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나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AI 쪽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인프라 기업들의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야기 되고 있고 정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돼서 미국 쪽은 약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중에 3분의 1이 집중된 미국 쪽의 상황이 심각한데 전력망 중에 70% 이상이 이제 약 25년 이상 설치된 지 오래된 그런 노후화된 전력망이고 전력망 수명이 20-30년 전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미국 쪽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역시 되고 있고 HT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좀 쉬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 외에도 전선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HT 현대일렉트릭은 180억 투자했죠. 미국 쪽에 변압기 공장 증설 진행 중에 있고 효성중공업도 620원 투자하면서 2019년도에 테네시주에 일본 미쓰비시 변압기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LS전선, 대한전선 등의 전선업체들이 해외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변압기 전선 관련된 내용은 어제 방송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됐네요. 여러분 정신없이 왔죠?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죠? 벌써 58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